최근 5년간 국내 공항에서 기내 반입이 금지된 물품이 무려 1,616만 건이나 적발됐습니다. 그중에는 실탄이 1,200건 넘게, 라이터가 144만 건, 칼과 가위도 75만 건 이상이 적발된 누적 통계가 나왔습니다. 많은 승객들이 규정을 몰라서 걸린 경우도 상당수였는데요. 오늘은 승객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기내 반입 물품 탑5, 그리고 실제로 가장 많이 적발된 탑5를 통계와 사례까지 곁들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검색 랭킹 탑5 1위는 화장품입니다. 인천공항에서는 매년 400만 건 이상의 액체류가 압수되는데 그중 절반 가까이가 화장품입니다. 국제선은 액체 젤 분무류가 100ml 이하 용기에 담겨 있어야 하고 한 사람당 1리터 지퍼백 1개까지만 허용됩니다. 국내선은 큰 제한이 없고 위탁수화물에는 대용량도 모두 가능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가 있습니다. 립스틱, 립밤, 고체 파우더는 액체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제한 없이 기내 반입이 가능하지만 향수, 마스카라, 로션, 선크림 같은 액체 화장품은 규제를 받습니다. 실제로 반쯤 남은 200ml 토너를 그냥 들고 왔다가 전량 압수당한 승객도 많고, 공항 면세점에서 산 향수는 밀봉돼 있으면 들고 탈 수 있지만 시내 매장에서 산 건 100ml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화장품은 기내용은 미니 사이즈, 대용량은 위탁 이렇게 구분해서 챙기셔야 합니다. 투명 지퍼백은 공항에서도 팔지만 미리 준비해오면 검색대에서 훨씬 수월하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2위는 보조 배터리입니다. 보조 배터리는 최근 가장 큰 화두입니다. 2020년 이후 국내 항공기 안에서 보조 배터리 화재가 13건이나 발생했고, 이 때문에 2025년부터는 규정이 더욱 강화됐습니다. 보조 배터리는 반드시 기내에만 휴대해야 하고 위탁수화물에는 절대 넣을 수 없습니다. 용량 기준을 보면 100Wh 이하, 즉 약 27,000mAh 이하 제품은 최대 5개까지 가능하고 6개부터는 항공사 승인이 필요합니다. 100에서 160W 사이는 2개까지 허용되지만 역시 항공사 승인이 필요합니다. 160W를 초과하는 초대형 보조 배터리는 아예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보조 배터리에서 연기가 나서 비상 착륙한 사례도 있었고, 대용량 파워뱅크를 위탁 가방에 넣었다가 전량 압수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단자에는 절연 테이프를 붙이거나 보호캡을 씌우고 파우치에 캡을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기내에서 보조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반드시 좌석 앞주머니나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3위는 충전기입니다. 충전기는 검색량은 많지만 사실 제약이 거의 없습니다.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충전기, 케이블, 어댑터, 멀티탭 모두 기내와 위탁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배터리가 내장된 파워뱅크형 충전기는 보조 배터리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검색대에서는 이게 단순 충전기인지 배터리가 내장된 제품인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충전기와 보조 배터리를 구분해서 파우치에 넣어두면 훨씬 빨리 통과할 수 있습니다. 4위는 스프레이입니다. 스프레이는 최근 5년간만 무려 31만 건 이상 적발됐습니다. 종류도 다양합니다. 데오드란트, 헤어스프레이 같은 생활용부터 운동할 때 쓰는 냉각 스프레이, 산소 스프레이, 심지어는 호신용 최루가스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규정은 종류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데오드란트, 헤어스프레이 등의 생활용 스프레이는 기내는 액체류 규정을 적용받아 100ml 이하만 가능하고 반드시 투명 지퍼백에 담아야 합니다. 위탁은 용기당 0.5리터 이하, 총량 2리터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소염제, 에어파스 등의 의약품 스프레이는 기내는 100ml 이하만 가능하고 위탁은 0.5리터 이하, 총 2리터 이하까지 허용됩니다. 단 처방이 필요한 약품은 의사소견서나 처방전이 있어야 합니다. 최루가스, 페퍼 스프레이 등의 호신용 스프레이는 기내는 전면 금지되고 위탁은 100ml 이하 1개까지 가능하지만 해외 입국 시 국가별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스포츠, 가정용을 포함하는 산소 스프레이는 기내는 전면 금지되고 위탁은 용기당 0.5리터 이하, 총량 2리터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단 반드시 캡이 씌워져 있어야 하고 내용물이 새지 않도록 보호장치가 필요합니다. 즉 생활용 의약용은 소량만 허용되지만 호신용과 산소 스프레이는 엄격히 제한됩니다. 특히 산소 스프레이는 몰수 사례가 많으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위는 노트북입니다. 노트북은 많은 분들이 들고 다니는 물건이지만 검색대에서 자주 걸리는 품목입니다. 규정은 간단합니다. 기내 반입은 가능하지만 검색대에서는 반드시 꺼내 별도 검사해야 합니다. 위탁수화물에도 넣을 수는 있지만 파손 위험과 배터리 안전 문제 때문에 추천되지 않습니다. 특히 게이밍 노트북처럼 배터리 용량이 큰 제품은 보조 배터리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노트북을 꺼내지 않아 검색이 지연된 사례가 많습니다. 검색대에 도착하면 미리 꺼내놓는 습관을 들이시면 빠르게 통과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적발 랭킹 탑5입니다. 1위는 액체 젤 분무류입니다. 최근 5년간 액체류 적발만 978만 건, 젤 310만 건, 스프레이도 31만 건이나 됐습니다. 국제선은 100ml 이하 용기, 1리터 지퍼백에 담았을 때만 허용됩니다. 위탁수화물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대용량 화장품이나 음료는 반드시 위탁으로 보내셔야 합니다. 화장품은 규정대로 챙겼는데 공항 편의점에서 산 커피 한 잔
한잔 때문에 압수당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2위는 인화스 가스 및 액체입니다. 폭발물과 인화성 물질 적발 건수만 4만 건에 가깝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부탄가스, 라이터 연료, 페인트류입니다. 이 물품들은 기내와 위탁 모두 전면 금지입니다. 캠핑을 가려고 휴대용 가스를 넣거나 해외에서 미니 토치를 기념품으로 가져왔다가 압수당한 경우도 많습니다. 심하면 경찰 조사까지 이어질 수 있죠. 다만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일반 기비 라이터는 1인당 1개까지 몸에 휴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탁 가방에는 절대 넣을 수 없고 예비용 연료나 가스통은 모두 금지입니다. 즉 라이터 본체는 1개 가능하고 연료는 전면 금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3위는 날카로운 물체입니다. 칼과 과일은 최근 5년간 75만 건 이상 적발됐습니다. 규정상 칼날 길이가 6cm 이하인 칼이나 가위는 기내 반입이 가능하지만 실제 검색 현장에서는 안전상의 이유로 제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칼은 아예 기내에선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칼날 길이가 6cm를 초과하면 전부 기내 반입 금지이며 반드시 위탁수화물에만 실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일회용 면도기나 전기 면도기는 허용됩니다. 일본 여행에서 산 기념품 칼이나 네일아트용 작은 가위 때문에 걸리는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4위는 공구리입니다. 공구와 스포츠용품도 15만 건 가까이 적발됐습니다. 드라이버, 망치, 펜치, 톱 같은 공구리는 모두 기내 반입이 금지됩니다. 하지만 위탁수화물에는 넣을 수 있습니다. 출장 때문에 노트북 수리용 드라이버 세트를 들고 오다가 압수당하거나 캠핑용 망치, 톱 같은 것들이 자주 걸립니다. 5위는 전자충격기 및 최루 스프레이입니다. 전자충격기와 최루 스프레이는 최근 5년간 600건 넘게 적발됐습니다. 이 물품들은 기내와 위탁 모두 금지이며 단순 압수로 끝나지 않고 경찰에 인계됩니다. 실제로 최루 스프레이를 소지한 승객이 현장에서 체포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특히 일부 국가는 소지 자체가 불법인 경우도 있으니 절대 챙기시면 안 됩니다. 정리해보면 검색 탑5는 규정을 지키면 기내에 들고 탈 수 있는 물품들이 많습니다. 반면 적발 탑5는 아예 위험하거나 규정상 전면 금지된 물품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액체류처럼 기내는 제한, 위탁은 가능하다는 구분을 아는 게 핵심이에요. 이 차이만 알아도 검색대에서 불필요하게 걸릴 일이 크게 줄어듭니다. 최근 5년간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이 1,616만 건이나 적발될 정도로 항공 보안은 단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오늘 소개한 탑5만 기억하셔도 여행 준비가 훨씬 수월해지실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물품 때문에 검색대에서 걸려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경험을 공유해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